안녕하세요. ITI CEO가 바이오 CEO랑 인베스터 디지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합니다. ITI CEO는 닥터 헐을 말하는 거죠. 헐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나누게 되는데요. 바이오 홈페이지에 가면은 스케줄에 이뮤노미 테라피틱스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6년에 설립이 되었다. GBM ITI 1000은 페이스 2 상태에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참석을 하느냐? 2021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뮤노미 테라피틱스는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장을 하면은 마케팅 효과, 법적 혜택, 주가 부양 시세 차익, 투자금을 원활히 끌어오기, 지분의 황금성,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에 장점도 있는데 비상장도 장점이 있습니다. 상장 회사는 비상장 회사보다 훨씬 엄격한 감시랑 규제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 운동, 공시의무 강화, 그리고 경영권 위협도 비상장보다 상장회사는 훨씬 위협적이죠. 시장에서 지분을 사들여서 공격해 들어오면은 지분이 낮을 경우에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오너들은 회사의 상장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되기 충분한 회사임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의도적으로 상장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보수적인 오너 중에는 롯데 신격호 회장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사진은 1965년 한일수교로 입국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을 고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상장, 한국 롯데는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정도, 일본 롯데는 상장사가 전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격호 회장은 얼마 전에 별세했죠. 2020년 향년 99세라고 했는데, 자본주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말하는데 소유와 경영을 동일시한 신명예회장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2006년 롯데쇼핑이 상장이 추진될 당시에 회사를 왜 남에게 파느냐라고 못마땅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은 상장을 회사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롯데 계열사는 한 곳도 상장하지 않았다. 신격호 회장은 회사를 상장하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파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내 거를 왜 파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아들 신동빈 회장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구하고 있어서 아버지랑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롯데칠성음료가 1973년 상장한 거, 아까 봤던 롯데쇼핑이 2006년 상장한 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장과 비상장의 장단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데, 상장을 하면은 구주를 매각하던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은 대주주의 지분율은 비상장 당시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상장한 다음에 지분율을 높이거나 경영권 방어를 나서려면은 또 돈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상장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건데, 자, 반면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은 내가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물론 기업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쉽고 신뢰도랑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상장사인 기업이랑 비상장사인 기업이랑 노출되는 빈도에서부터가 차이가 나죠.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은 한두 번은 거래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해주니까 우리가 한 번씩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좋은 호재가 있으면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신뢰도도 높아지죠. 우리가 자주 보게 되면은 왠지 믿음이 더 가잖아요. 물론 이제 상장의 단점은 기관, 외국인, 소액주주, 당국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NDA가 지연이 되니까 소액주주들, 일부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압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비상장이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상장 회사라면은 내 마음대로 회사를 좌지우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보는 눈이 많고 간섭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종 공시로 회사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은 공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2018년에 일론 머스크도 주당 $420의 비상장 전환을 검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금 확보돼 있다가 올렸었는데 결국에는 역풍을 맞아서 철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장의 장점, 상장의 장점을 생각해보면은 HLB의 이뮤노미 테라피틱스가 상장을 계획할 때 어떠한 장점을 취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또 엿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9년 5월 16일 훌루 자회사를 만든 디즈니가 OTT로 넷플릭스랑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OTT는 인터넷 영화 서비스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디즈니 플러스, ESPN 플러스, 훌루 이렇게 있는데요. 요 세 개의 OTT 플랫폼은 서로 영역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취향에 맞게 고객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세 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OTT를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독 패키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각 특색이 있는 OTT 플랫폼을 하나의 계정으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ESPN 플러스는 스포츠 전문 OTT고요. 훌루는 성인양 엔터테인먼트 전문 OTT, 디즈니 플러스는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디즈니 플러스는 겨울왕국, 훌루는 데드풀, 이러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마블, 스타워즈, 픽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막강한 디즈니 콘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디즈니 플러스는 겨울왕국 같은 어린이, 그동안 디즈니의 아이덴티티였던 그러한 어린이 콘텐츠, 훌루는 어른들 콘텐츠, ESPN 플러스는 스포츠 전문, 이렇게 OTT를 묶어가지고 넷플릭스랑 싸우려고 합니다. 훌루의 가입자 수는 3,66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0년 11월 기준. 그리고 훌루는 태생부터가 net플릭스의 급성장에 위기를 느껴서 만들어졌습니다.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의 2015년 인터뷰를 봐도 훌루를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게 넷플릭스가 훌루랑 다른 점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훌루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넷플릭스를 저격해서 만들어진 회사니까 넷플릭스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훌루는 언제 창립이 됐느냐? 2007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OTT는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랑 훌루가 경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스튜디오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스튜디오는 2010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영화, 드라마 제작 계열사입니다. 해외 현황을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OTT 시장이 가장 큰 국가, 그래서 넷플릭스랑 훌루가 대표적인데, 일본에도 훌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왓챠, 넷플릭스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OTT 서비스는 콘텐츠 유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콘텐츠 제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하우스 오브 카드가 히트를 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스튜디오도 애초에 설립 목적이 영화, 드라마 제작,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최근에 디즈니 훌루는 월 구독료를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TV랑 동일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입자가 늘었고, 케이블 TV를 끊고 온라인 TV를 구독하는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니까 요금 인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적을 때는 구독료를 낮춰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고객이 모이니까 구독료를 올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자가 3,660만으로 지난 3분기에만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2억 370만 명,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넷플릭스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